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즈쌤입니다. 영어는요, 어렵고 복잡하게 배우면 한없이 복잡하고 어려워지고요. 내가 배울 때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배우면 쉽고 간단하게 써먹을 수 있는 게 영어예요. 그래서 어떻게 배우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최대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릴 거고요. 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저를 따라서 연습하시면 쉽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말을 뱉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강의 자료를 띄워 볼 거고요. 오늘 강의의 주제는 누가 뭐뭐 했니? 혹은 누가 뭐뭐 하니? 이런 말을 만들 건데, 이런 말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심심치 않게 정말 많이 합니다. 그렇죠? 야, 여기 있던 내 지갑 누가 가져갔니? 이런 말도 많이 하고요. 야, 누가 창문 열어놨어?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죠. 근데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바로 영어로 바꿔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을 내가 집중적으로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볼 거고요. 일단은 누가 뭐뭐 했니? 이 표현은요. 누가 이 말부터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는 뭐죠? 그렇죠? 그냥 who예요. who 하시면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먹었니? 라고 하려면 who 하고 먹었다라는 표현 eat의 과거형 ate 그냥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who ate 이러면 누가 먹었니? 이런 표현이 되고요. 누가 갔니? 라고 하면 who, 가다의 과거, went 써서 who went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이 영어 이 who의 사용법을 다 배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 자주 쓰는 말, 그런 말들, 이런 말들 되게 자주 하지 그런 말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하나만 배워서 내가 최대한 말을 많이 만들어 보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문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 제가 만들어 볼 예문은 이런 거예요. 누가 여기다 주차했니? 이런 말을 배울 건데 주차하다 이 단어 알고 계세요? 주차하다란 단어는요 park란 단어를 씁니다. park 공원이란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 park란 단어가 명사로 쓸 때는 공원이라고 쓰지만 동사로 쓰면 주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누가 여기 주차했니? 라고 할 거니까 저는 과거형을 써서 who parked 이렇게 쓸 거고요. park란 단어 뒤에 ed를 붙이면 과거형이 되고 발음은 parked 트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who parked here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주차했니? 여기에 이런 어순을 따르게 되고요. 이 어순에 여러분들은 따라 하시면서 익숙해지시면 돼요. 준비되셨죠?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ho parked here?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네, 잘하셨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누가 이 자전거 고쳤니? 이런 말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될 말은 뭘까요? 그렇죠. 누가 고쳤니?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고쳤니? Who 고쳤니? Fixed 하시면 되고요. 이 자전거니까 this bike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야, 이 자전거 누가 고쳤어? Who fixed this bike? Who fixed this bike?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내 방 청소했어? 누가 청소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그렇죠. 간단하죠. Who cleaned? Who cleaned? 하시고 my room 하시면 돼요. Who cleaned my room?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누가 문을 열었니? 누가 문을 열었어? 그렇죠. Who 그 다음에 열다는 open, 과거는 opened. 그래서 who opened 한 다음에 문이니까 the door 하시면 돼요. 그래서 who opened
the door 이렇게 되는데 발음하기가 opened the door 조금 우리가 이 디귿 발음이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who opened the door 이렇게 그냥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듣기에는 들어서 이게 과거인지 현재인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굳이 구분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우리가 대화하는 상황이라는 거는 항상 대화하는 상황에서는 맥락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으로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는 없고요. 그냥 그런 이런 정황과 그런 맥락에 따라서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기에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돼요. 그냥 간단하게 Who opened the door 이렇게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아무튼 이 과거형 발음하실 때 the door, open the door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그냥 Who opened the door D 발음 하나는 죽여주셔도 된다. 예,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누가 여기에 있는 커피를 마셨니? 이런 말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될 말은 그렇죠. 누가 마셨니? 그러면 who drank 여기 있는 커피 어떻게 만드냐면 the coffee 하시고 뒤에 here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who drank the coffee here Who drank the coffee here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일단은 제가 이제 워밍업으로 준비했던 거고 자, 두 번째 다음 화면 볼게요. 이 화면은 누가 알겠어 누가 알겠어가 들어간 다양한 표현을 좀 배워볼 거예요. 일단은 누가 알겠어 이 말부터 배워야겠죠. 이 말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who 하고 안다 그렇죠? knows 하시면 돼요. 누가 알았어 이렇게 했을 때 과거형이고 누가 알겠어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냥 현재형으로 who knows 하시면 돼요. 이 말은 이 말 자체로도 우리가 굉장히 자주 씁니다. 우리도 그런 말 많이 하지 않나요? 누가 알겠어 이런 의미로 얘기할 때 우리가 who knows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쉽게 쓰시면 되고 뒤에 말을 하나씩 붙여볼게요. 누가 나를 알겠어? 그러면 who knows 나를 그쵸 me 쓰시면 돼요. who knows me 하면 누가 나를 알겠어 이런 말이 만들어지고요. 자, 두 번째 내가 거기 간 거 누가 알겠어? 이런 말을 할 거예요. 내가 거기 갔다 왔잖아. 근데 내가 거기 갔다 온 거 그거 누가 알겠어? 혹은 내가 거기 간 거 누가 알겠어? 이런 말을 할 건데 이런 말을 할 때 한국어는 내가 거기 갔다 온 거 이 말이 먼저 나오고 누가 알겠어 이렇게 뒤에 누가 알겠어라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뒤에 오지만 영어에서는 가장 먼저 온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who knows 이거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부터 뱉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who knows 하고 내가 거기 갔다 왔다는 사실 이건데 그 말은 어떻게 만드냐면 내가 거기 갔다 라는 말 앞에다가 that 이라는 단어를 붙여주면 내가 거기 갔다 왔다는 사실 이런 말이 돼요. 여기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문장 앞에 that을 붙이면 그래 그러했다는 사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초콜릿을 좋아한다. I like chocolate 앞에 that을 붙이면 that I like chocolate 이렇게 되고 이거는 내가 초콜릿을 좋아한다는 사실 이런 말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도 내가 거기 갔다 왔다는 사실을 누가 알겠어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who knows 하고 that I went there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요. 내가 거기 갔다 왔다는 사실 누가 알겠어? Who knows that I went there 하시면 되고요. 오늘 준비한 표현은 없지만 제가 조금 전에 예로 들려드렸던 내가 초콜릿을 좋아한다는 거 여기서 누가 알겠어? 이렇게 말을 할 때도 who knows 그 다음에 that I like chocolate 하시면 되고 제가 여기 화면에 보면은 대세는 괄호를 쳐놨어요. 이 괄호를 쳐놓은 이유는 그쵸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who knows I went there 이렇게 하셔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요. 생략해도 된다
라는 말이 있을 때는 거의 생략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면 굳이 넣을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그러면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생략을 하게 마련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조금 더 간단하고 편한 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who knows I went there, who knows I like chocolate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알겠어? 야,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누가 알겠니? 이런 말을 할 때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그렇죠. who knows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라는 말을 붙여야 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이것도 who knows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방법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라는 말을 뭐가 일어났는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가는 what, 일어나다는 happen. 근데 일어났는지 과거니까 what happened 하시는 거예요.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렇게 쓰시면 돼요. what happened.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알겠어? Who knows what happened? Who knows what happened?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여기 지금 자료에는 what happened까지 밖에 안 써놨지만 뒤에 말 하나 더 붙여도 됩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겠어? Who knows what happened here? Who knows what happened here?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말을 하나 더 붙인다고 생각하면 어제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알겠냐? 이렇게 말이 길어지더라도 이 한국어를 따라가지 마시고 영어를 따라가시는 거예요. Who knows what happened here? 어제 yesterday 이렇게 따라가시면 됩니다. 충분히 따라올 수 있으시죠? 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누가 알겠니? 야,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 누가 알겠어? 이런 말도 만들어 볼게요. 뭘 해야 되는지 이것도 what 하시면 되고요. to 하시고 do 쓰시면 돼요.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이게 무슨 용법이고 이게 투부정사고 이런 건 다 잊어버리시고 이 말 맞는 그 느낌만 가져가세요. 제가 이거 조금만 더 연습을 시켜 드릴게요. 뭘 해야 하는지, 그쵸? what to do, 그쵸?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그러면 what to eat 이렇게 되겠죠?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what to study, 그쵸? 무엇을 사야 하는지 그러면 what to buy, 그렇죠? 무엇을 마셔야 하는지 what to drink,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what to remember. 이 느낌만 공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투부정사란 말도 잊어버리시고 그냥 그 문법, 개념, 용어 다 잊어버리시고요. 이 말 만드는 거기 그 느낌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요. 앞에 who knows 뿐만 아니라 다른 말이랑도 결합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뭘 사야 할지 모르겠어. 모르겠어는 제가 제 영상 계속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그냥 나올 거예요. 그렇죠? I don't know. 뭘 사야 하는지 조금 전에 연습했죠? What to buy. 이렇게 퍼즐처럼 그냥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what to buy가 무슨 문법적 용어를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건 다 잊어버리시는 게 좋고 그냥 요 만드는 느낌만 그쵸? 하면 바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는지 누가 알겠어? Who knows what to do? 야,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누가 알겠냐? 아무도 모를걸? 이렇게 얘기할 때 Who knows what to do? 하고 다음에란 말은 next 쓰시면 돼요. N-E-X-T. Who knows what to do next?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네 가방을 가지고 갔는지 누가 알겠냐? 아무도 모를걸? 여기 아무도 없었잖아. 네 가방 없어졌다고? 근데 그 누가 가져왔는지 그 누가 알겠어? 이렇게 얘기할 때 누가 알겠냐? 그쵸? Who knows? 그 다음에 누가 너의 가방을 가지고 갔는지 이 말도
이 who knows 만드는 방법하고 똑같아요. 누가 가지고 갔는지, 그러면 who, 가지고 가다는 take고, 가지고 갔다는 take의 과거형 took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who knows, who took 하시고 너의 가방, your bag 하시면 돼요. 그래서 who knows, who took your bag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다시 한번 누가 알겠어? Who knows? 누가 가져갔는지 who took 너의 가방을 your bag 하시면 되고 who knows를 빼고도 말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your bag을 my bag으로 바꾸면 누가 내 가방 가져갔니? 라는 그런 말이 바로 만들어지죠. Who took my bag? Who took my bag? 누가 가져갔니? 내 가방을 이렇게 바로 물어보는 말도 되고요. 앞에 who knows를 붙이면 누가 알겠어? 누가 내 가방 가져갔는지 이렇게 말도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누가 알겠어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구조인데 전혀 어려울 게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투부정사니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만드는 느낌만 조금 느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누가 가져갔어 이 말을 집중적으로 좀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누가 가져갔어, 그렇죠? 여러분 이미 배우셨죠? Who took 하시면 돼요. take요 가고 who took 누가 가져갔니? 내 지갑 누가 가져갔니? 그러면 who took my wallet. 지갑은 wallet이라고 하는데 wallet 이렇게 하면 남성용 지갑이에요. 남성용 지갑을 wallet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성용 지갑, 약간 긴 장지갑 있죠? 그거는 purse라고 합니다. purse. 그래서 who took my purse 혹은 who took my wallet. 둘 다 지갑인데 생김새를 보시고 단어를 선택해서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가방 누가 가져갔니? 야, 여기 있는 가방 누가 가져갔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죠? 누가 가져갔니? Who took? 여기 있는 가방 어떻게 만들었죠? 그렇죠? 그냥 the bag here 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가방 the bag here. 문법 용어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말을 상상하시면서 만드는 원리만 느끼시면 돼요. Who took the bag here? 여기 있는 가방 누가 가져갔니? 자, 그 다음에 테이블 위에 있던 내 핸드폰 누가 가져갔어? 테이블 위에 있는 내 핸드폰 누가 가져갔니? 누가 가져갔니? 이거부터 만들면 되겠죠? 그렇죠? Who took 하시면 되고, 내 핸드폰, my phone 하시면 되죠? Who took my phone? 내 핸드폰 누가 가져갔어? Who took my phone? 하고 my phone이 있었던 위치를 추가적으로 설명해 줄 거면 뒤에 붙이시면 돼요. Who took my phone on the table?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뒤에 것만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테이블 위에 있는 핸드폰이라고 하려면 그냥 the phone on the table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위에 있는 핸드폰, 테이블 위에 있는 커피, 테이블 위에 있는 내 방에 있는 한국에 있는 이런 거 만드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단어 붙이고 어디에 있는지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 방에 있는 의자라고 하려면 의자니까 the chair 하고 내 방에 in my room 이런 식으로, 테이블 위에 있는 커피는 the coffee on the table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그 만드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 보시는 게 중요한 거지 이 문법에 이름 붙이시는 건 전혀 말하기에 도움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내 남동생을 데려갔니? 이런 말을 만들 건데 갑자기 왜 데려가다죠? take란 단어는요, 물건에다 쓸 때는 한국어로 번역을 했을 때 가져가다라는 뜻도 있지만 사람한테 해당할 때는 데려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에서는 데려가다, 가져가다 다른 단어로 쓰지만 영어에서는 같은 단어로 쓴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개념은 같죠? 어떤 대상을 내가 취해서 이동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누가 내 남동생 데려갔니? Who took my brother? 하시면 됩니다. Who took my brother? 네, 이해되셨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누가 말했어? 굳이 제가 말했어라고 써놓긴 했지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어를 얘기할 때는 누가 그랬어? 라고 얘기를 하죠. 누가 그랬어? 야,
내가 커피 좋아한다고 누가 그랬어? 이렇게 우리는 그랬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숨은 말 뜻은 누가 말했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제 말했어라고 적어 놨고요. 그래서 누가 말했어라는 의미는 그쵸? Who said? 영어로 얘기할 때 who said 이렇게 하시면 돼요. 누가 말했니? Who said? 하지만 한국어에서는 누가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내가 커피 좋아한다고 누가 말했니? 이 말은 내가 커피를 좋아한다는 그 사실을 누가 말했니? 조금 들어본 얘기죠? 그쵸? 어떤 문장 앞에 that을 붙이면 그래 하다는 사실. 예,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말했니? Who said? 하시고 내가 커피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that I like coffee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내가 커피 좋아한다는 사실 누가 말했니? Who said that I like coffee? 대선생략 가능하니까 Who said I like coffee?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간단하죠? Who said? 하고 그냥 아무 문장이나 넣으면 그렇다는 사실을 누가 말했니라고 얘기하는 게 된다. 연습해서 익숙하게 만들면 되겠죠? 내가 너 싫어한다는 얘기 누가 말했니? 누가 그랬니? 그렇죠? 내가 너 싫어한다고 누가 그래? 딱 이런 정도의 의미예요. 내가 너 싫어한다고? 야, 누가 그래? 내가 너 싫어한다고 누가 그랬어? 딱 이 정도 의미. Who said I hate you? Who said I hate you? 이렇게.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는 게 아니고 영어의 느낌을 따라가면서 다양한 말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영어로 생각이 가능합니다. 자, 내가 의사라고 누가 그랬니? 야, 내가 의사라고 누가 그래? 라고 얘기할 때는 그쵸? Who said I am a doctor?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Who said I'm a doctor? 의사라고 누가 그래? 내가 의사라고 누가 그래? 그 다음에 말을 조금만 바꿔볼게요. 내가 과거에 내가 의사였다고 누가 그러디?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의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과거에 의사였다는 사실을 누가 얘기했냐. 그죠? 내가 의사였다고 누가 그래? 엄연히 다르죠. 내가 의사라고 누가 그래? 이거랑 내가 의사였다고 누가 그래? 이거랑 다르잖아요. 였다고라고 하려면 과거로 쓰면 되겠죠. Who said I was a doctor? Who said I was a doctor? 내가 의사였다고 누가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런 말을 만들어 봤고, 여기서, 하나만 좀 더 연습해 보면, 내가 여기에 있었다고 누가 그래? 나 여기 안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는, who said? 하고, I was here. 내가 여기에 있었다. 라는 말을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 말했어? 누가 그랬어? 여기도 좀 연습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 다음 장. 예. 또 마지막 그 표현에 이어서 이렇게 가볼게요. 누가 있었니? 누가 있었니? 그러면 who was 하시면 되겠죠. 누가 있었어? who was. 누가 was 있었다. 여기 누가 있었니? who was here. 야, 여기 누가 있었냐? 이렇게 할 때 쓰는 말이에요. who was here. was가 나타내는 것은 있었다. 혹은 무엇이었다. 둘 중 하나인데 뒤에 어떤 단어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 단어를 해석하는 것이 좀 달라져요. 예를 들면 who was a doctor 라고 하면 누가 의사였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who was here 라고 하면 누가 여기 있었니? 이렇게 뒤에 here가 오냐 doctor가 오냐에 따라서 요 해석이 좀 달라지긴 하지만 예, 둘 다 그냥 그렇게 느낌을 알아주시면 돼요. Who was here? 여기 누가 있었니? Who was a doctor? 누가 의사였니? 이렇게 물어본다. 그 다음에 누가 방에 있었니? 그렇죠? Who was? 한 다음에 방 안에 in the room 하시면 됩니다. 누가 방에 있었니? Who was in the room? 하시면 되고요. 누가 너랑 같이 있었니? 누가 너랑 같이 있었니? 누가 있었니? 그렇죠? Who was? 너와 함께 with you. Who was with you?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누가 있었니? 라는 표현도 요 정도만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제가 초반에 했던 표현이긴 한데, 이제 누가 뭐뭐 했니라기보다는 무슨 일이 있었니? 이 말도 배워볼 건데, 같은 영어 구조를 가져서 마지막에는 요걸 준비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는, 그쵸? What happened 하시면 돼요.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있었니? 그쵸? 무슨 일이 happen. 발생했니? 그쵸? What happened. 야, 너 머리 왜 그래? 우리 이런 얘기 하죠.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갑자기, 노랗게 염색을 하고 왔어요. 야, 너 머리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무튼, 머리에 좀, 일반적이지 않은 뭔가 변화가 일어났을 때, 머리가 갑자기 확 하얘졌다거나, 색깔이 변했다거나, 혹은 머리가 갑자기 짧아졌다거나, 아무튼, 상대방의 이 헤어스타일이, 갑자기 이상한 변화를 일으켰을 때, 우리가 영어에서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너의 머리카락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한국어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 머리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지만, 영어에서는 너의 머리에 무슨 일이 일어났니? 라고 얘기한다는 거. 그래서, 너 머리가 왜 그래? 이 말을 영어로 번역해서, 영어를 얘기하면, 원어민이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쟤는 왜 말을 저렇게 하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는 연습을 하지 마라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좀 있는 거예요. 그냥 영어의 표현 방식을 그대로 배우고 영어의 그 가는 길을 그대로 익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바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너 머리 왜 그래? 이런 말은 그쵸. What happened? 그 다음에 너의 머리카락에 to your hair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너의 머리카락에 이렇게 얘기한다. 하지만 이것의 한국어적인 의미는 너 머리 왜 그래다. 그렇죠? What happened to your hair? 너 얼굴 왜 그래? 그럼 What happened to your face?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너 손이 왜 그래? 그럼 What happened to your hand?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해 보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너 얼굴이 왜 그래? 예, 두 번째 준비했던 표현을 제가 미리 말해버렸네요. 그렇죠? What happened to your face?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니? 그렇죠? What happened here? What happened here? 하시면 되고, 내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내 방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니? 그렇죠. What happened? 하시고 in my room. 내 방에서. 그렇죠. What happened in my room? 내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라고 물어볼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지금 영상을 꾸준히 보고 계신 분들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배웠던 표현이 또 등장하고 그렇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 배운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영어는요, 한번 배운 표현이 여기서도 달라붙고 저기서도 달라붙고 계속 반복되면서 만드는 말들이에요. 퍼즐놀이 같다라고 제가 했었죠. 그래서 퍼즐놀이처럼 그냥 퍼즐을 갖다 붙이면서 이제 말을 만드는 건데 우리가 잘 못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퍼즐 조각을 많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퍼즐 조각은 저랑 계속되는 이 말하기 연습을 통해서 제가 만드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 거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퍼즐 조각을 저의 영상을 통해서 늘려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만든 퍼즐 조각들을 연결하는 방법도 계속되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히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영상을 꾸준히 보시면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인 소통은 가능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영상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 잘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